자, 이제 여러분 2강으로 오셨습니다. 자, 1강 막바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종합과학이다 보니까 측면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과 관련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범적 개념 이 표현이 맞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맥짓기를 좀 보면 말입니다. 자, 범적 측면은 요건 따로 자세히 좀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제가 이제 좀 처리해야 될 게,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게 이 두 가지.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경제 측면을 좀 보시면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를 좀 잠깐 표시하면 27페이지. 자, 경제 측면은 27페이지를 표시고 이 내용을 여기서 학습을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측면에 있어서 생산 요소. 자, 우리 부동산,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산의 3요소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토지 등을 보면 생산 요소를 쓰고 있다. 자,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자본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토지, 노동, 자본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요. 자, 토지를 매입할 때 금융자본, 화폐자본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 건설 등을 하게 되면 이건 실물자본 형태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또 자본적인 성격, 이원화시키며 이분법으로 본다면 자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이자 생산재입니다. 이 소비재하고 생산재라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소비재 그러면 소비 대상이 되는 재화예요. 그러면 생산재는 생산의 대상이 되는 재화입니다. 그럼 소비재는 누가 소비하죠? 소비자가. 생산재는 누가 사용을 하죠? 생산자가. 그래서 각각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비재, 생산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토지는 생산재이지 소비재는 아니다 이런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소비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바닥에 흙을 밟고 지나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소비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원 가보세요. 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재는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생산 요소도 될 수 있고요. 요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재,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상품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자산에 관한 설명은 여러분 교재에 좀 자세히 있겠지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와 이용이 대상으로서 사용가치. 그 다음에 거래와 투자의 대상으로서 교환가치. 이런 자산으로서 가치도 갖는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경제 측면인 거죠? 지금 이 범적 개념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죠? 자산, 생산요소, 상품. 그렇죠? 벌써 느낌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길적 측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 측면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래부터 존재했던 자연이고요. 부동산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떤 위치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공간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구성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하고 이 환경은 상당히 좀 겹치는데 약간, 겹치는데 자의공경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의공경, 길적 측면. 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 길적 측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게 나중에 이 범적 측면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솔루션 바로 들어가죠. 자, 보죠.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아니다. 세 가지네요. 경제적 측면이죠. 이것은 뭐에 해당돼요? 길적 측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출제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법경계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꼭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의 개념, 아까 말씀드린 복합 개념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특별히 범적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범적 측면의 부동산. 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토지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제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이 중개 대상물이 뭔지 이것도 이제 여러분 그 2차 과목에서 학습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민법상의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배우게 될 추가적 내용 일부도 중개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자, 먼저 협의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협의가 무슨 뜻이죠? 좁은 의미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협의란 말을 썼다는 이야기는 넓은 의미도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왜 협의란 말을 쓰고 광이란 말을 썼을까? 먼저 우리 민법 제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을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기본 정의가 우리 부동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민법에서. 자, 그것을 우리가 그냥 협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 부동산에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다 보면 등기부를 내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단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하다 보면. 그랬을 때 토지하고 특히 정착물 중에 건물이 있죠. 이건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징이 등기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정착물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일단 토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착물 이렇게 나눴었죠. 토지와 및 그 정착물. 그가 뭐예요? 토지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정착물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물, 기둥, 보, 벽,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공작물입니다. 자, 이것은 좀 특징이, 이 공작물들은 등기부가 없어요. 자, 다시. 토지 등기부 있고요. 건물 등기부는 있는데, 이 공작물은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독립되지 않는 게 기본 틀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토지를 팔면 건물은 안 팔 수도 있지만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소유권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작물은 별말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팔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자, 호적이 두 개 있다니까요. 토지 호적이 있고 건물 호적은 있지만 이것들은 그냥 토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 특징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의부동산 내용하고 좀 더 관련된 걸. 자, 법률적으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독립된 부동산. 아까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건물. 지금 여기 독립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안에가 이제 정착물 중에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은 토지 정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토지 정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됐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분리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토지만 따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별개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나머지 예외를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수목 집단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기타의 공작물처럼 토지가 팔리면 같이 팔린 것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하는 방법들이 이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죠. 자, 임목이죠,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마치 건물처럼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명인방법으로 밝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표식을. 이 표식을 남겨서 이것은 독립됐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수목 집단 이런 것들 또는 수목이라든지 여기다 어떤 표식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꼬리표를 달거나 편말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표식을 하는 거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봅시다. 미분리과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분리예요? 미분리예요? 미분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목이나 이런 데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있죠? 열매. 만약에
토지가 팔릴 때 이 나무가 독립이 안 된다 그러면 달려있는 이 미분리 과실도 같이 독립 안 되고 토지가 같이 팔려요. 그런데 나무는 팔린 걸 하되 토지와 함께 이 미분리 과실은 팔리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기 이른 이런 과실들이 있다면, 자, 수확기 이른 이 과실들이 있다면 토지를 팔 때 이 나무는 팔린 것을 하겠지만 그 열매만큼은 팔고 싶지 않다. 이건 거죠.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금방법으로 인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맹금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건 등기부가 없죠. 여러분, 등기부가 없다는 이야기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보대출 받을 때 토지나 건물 등은 등기부가 있죠. 뭐 임목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저당 대상은 되지 않는다. 대신 뭐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누구 소유라고 되어 있죠? 경작자 소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권한에 의하든 권한에 의하지 않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어떤 원천,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갑순이가 을순이 땅에다가 무단 경작했어요. 이때는 권한에 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가 아닌 거죠. 빌리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농작물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럼 이렇게 수확기 이른 이 농작물은 누구 것으로 보냐면 경작자로 봅니다. 경작자. 그러니까 아까 갑순이가 을순이 토지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갑의 소유로 봅니다. 당연히 권한 관계가 있다. 권한에 의했다. 빌렸다. 그럼 당연히 경작자 소유라는 걸 다 알아요. 다시 한번 주의할 게, 권한에 의하든 권한에 의하지 않든 무조건 누구 거다? 누구 거? 경작자 소유라는 겁니다.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거고 이제 자주 출제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는 독립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인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와 일체로 처분되는 거. 그래서 정착물이면서 토지와 일체로 처리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경작을 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력을 가하지 않는 거죠.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하고 단연수 식물. 그러니까 여러 해 걸쳐서 자라는 이 식물이죠. 저절로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거 같아요. 다리, 담장, 도로 이런 것들은 토지가 팔리면 같이 팔린 것으로 봐요. 독립되지 않으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이 맞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생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간주되죠? 정착물 맞잖아요. 간주되죠. 자,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됩니다. 왜죠? 토지 일부로 보거든요. 토지 일부로.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솔루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 적응 능력을 좀 함께 키우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법적 측면이 이제 다음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보시도록 할게요. 준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준부동산.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는 자, 저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게 있을 겁니다. 픽스처 개념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온 거라 요즘은 관심이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좀 읽으시면 되겠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앞에 준자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의제란 표현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한다, 의지한다, 본다, 간주한다,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성질상 원래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 관리하거나 거래하거나 했을 때 등기 등록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등기 등록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것들은 지금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각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건 또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저당권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등기 등록이 되니까. 자, 그런 것들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자, 자동차 건설계 선박, 자, 건설 항공기 선박, 공장재당, 광업재당, 임목, 광업권, 어업권. 이렇게 있죠. 자, 이것들이 부동산에 준하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등기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는 호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부동산처럼. 자, 우리 시험 문제에 이것들을 자세하게 묻는 문제로 출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자동차 여러분 어때요? 자동차 등록원부 있죠? 뭐 자동차 건설기,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좀 특이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요 놈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과 관련된 어떤 생산 설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어떤 뭐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자산으로 묶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활동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고용을 창출하려고 이렇게 국가 경제 이바지를 하니까 여러 걸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토지만을 대상으로 저당 설정하거나 그러면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다 묶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재산 덩어리가 됐죠?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걸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좀 한시적이에요. 자,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10개월 이내에 저당 설정하거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게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광업재단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미철 광물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이 있습니다. 광업권. 그걸 포함시켜서 광업재단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립해서 광업권 이 자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임목도 여기 해당이 되죠. 임목도.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등기법이 아닌 거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으로 또 취급이 되고, 이걸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 광업권은 뭐냐면 우리 지하 공간에 미철 광물을 채광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탐사,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광업권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어업권은 공해상의 동수산 식물을 채취포획 양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도 등록 또는 등기 등의 방법을 취해서 저당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재단이라는 표현을 써놨죠. 이 재산의 묶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보고 경제적 측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함정으로 쓴 태표 적혀 있습니다.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저걸 보고 경제적 개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준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결할 게 있습니다. 준부동산 이렇게 방금 학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가 예를 들면 부동산에 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동산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강의를 듣고 뭐 가족과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 자동차가 부동산에 준한다 이걸 배웠다. 그럼 가족들이 상당히 당황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 이것을 부동산에 준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해서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에서 부동산에 준하게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일부는 중개 대상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인지 이런 것도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지문들이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민법 제99조 1항의 해외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부동산에 준한다로 보는 거예요. 이놈 두 가지를 묶어서 광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준의제 부동산이 없다면 이런 협의나
광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겠죠. 당연하죠. 이거밖에 없다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준의제 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협의 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겠죠. 둘은 다 인정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협의 부동산은 준의제 부동산에 속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왜 그러죠? 자, 여러분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아니, 아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기에는 토지, 건물 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의부동산이 준의제 부동산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토지, 건물 등이 공장재단이 된 것은 그들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생산 요소 같은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상품, 새로운 권리를 규명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속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그냥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개념상 그런 부분 좀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오른편인가요?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췄죠? 그래서 넓은이 부동산에 포함된다. 자, 동의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 30페이지까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31조 부동산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분류. 자, 우리 부동산 대표가 아까 본 바와 같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분류 보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건물의 분류 이렇게 하기에는 그 종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지에 서 있는 이 건물 등의 용도를 보면 주택, 상가, 공장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택법이라든지 뭐 건축법과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택 부분은 그 용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그 다른 과목에서 학습을 공법이나 뭐 부동산 관계법규나 이런 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 개론이나 부동산 원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왕왕 출제를 해요. 그래서 주택 부분을 추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토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자, 토지 분류 먼저 우리 맥을 한번 짚어볼 거. 택지는 이렇게 나왔죠? 이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따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용어입니다. 지금 보면 대지가 있고요. 대가 있고 그러죠. 자, 봐요. 여기 집대자입니다. 집대자예요. 근데 하나는 지자가 붙었고요. 이건 집택자죠. 요즘은 이제 집택 그렇지 않고 건물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다음 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자가 자루대자입니다. 자루대자.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택지 그러면 이 택이 건물을 생각하면 돼요. 건물. 그래서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토지. 이것은 우리 대지 요 표현하고 유사하게 좀 쓰고 있는데 주의될 게 이 두 가지 구분을 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우리 그 교재 31페이지를 보시면 3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우리 공간적으로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 지적에 관한 이야기 있어요. 거기서 토지 제목을 좀 정해놨는데 28개가 있어요. 지목이 28개. 근데 그 중에서 대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는 붙어 있지 않고요. 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라는 것은 나머지 것 잠깐 좀 보시면, 자, 여러분께 이제 31페이지 잠깐 볼게요. 지금 8번에 부호 첫째 음절로 사는 것 중에서 24개 8번을 보면 대가 나와 있고, 그다음 9번을 보니까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구용지 11번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번호대로 따라가 보면 공장용지가 26번에도 좀 적어놨어요. 이것은 여러분 지적법 순서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눴는데 공장용지도 따로 정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란 표현을 쓰게 되면, 자, 대란 표현을 쓰게 되면 이런 공장용지라든가 뭐 창고용지라든가 이건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토지인데
지목에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 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대표적 용도가 주거용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을 추가로 하고 있지 않는 기타의 상업용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게 대입니다. 대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이 대지라는 표현은 건축 관한 토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용도를 일단 불문해요. 그런 표현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관한 토지를 대지라고 해요. 대지. 그러니까 이 대지라는 개념이 좀 더 큰 개념이죠. 이렇게.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든지 이 부지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을 하면 대개 통용이 될 수 있을 만큼 가장 폭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 용도를 앞에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지할 때 대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은 흑토가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요 대자는 딱 보니까 아래쪽이 좀 달라요. 이게 어의죠, 어의. 그러니까 이건 자루대자라는 겁니다. 자루대자. 이건 건물 때는 집대 이렇게 하는 거고 바닥에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에 건물 지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을 끼우는 한자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다른 한자는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대지 할 때 이 대. 자, 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봐봐요. 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도로가 일부만 접해 있고 여기는 접해 있지 않죠. 연접돼 있지 않는 이런 토지. 그러니까 좁은 통로로 연결된 토지, 자루형 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토지가 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요놈하고 한자를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저 자루돼 있잖아요. 가만 보니까 옷의가 들어가 있죠. 옷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루를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루대자입니다. 우리가 감정평가상 저렇게 자루 모양의 토지는 정방향이 정상적인 토지보다 되게 가치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 감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게 대지. 지금 여러분은 토지 용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자, 솔루션 바로 들어왔죠? 오죠. 한번 볼까요?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유도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1쪽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토지 용어를 배우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토지 용어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좌에서 기타의 토지 용어도 정리를 좀 한번